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위키트리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최종 후보에 오르셨어요. 네네. 신규진 씨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최종 후보가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총 16명이고, 네. 분위별로 4명씩입니다. 이렇게 20대 남자 4명, 20대 여자 4명, 30대 남자 4명, 30대 여자 4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분들 중에 한 분씩 이렇게 네네. 되셔서 총 4분이 되시는 거네요. 네. 4대1의 경쟁률을 네네. 뚫고 이제 되실지 언제 결정이 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11일, 일요일 4시쯤에 네. 발표가 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떨리실 텐데 네.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네네. 지금 막 신문에서 만 26세 뭐 젊은 정치인의 등장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는 28살. 예. 네네. 그러면은 손수조 후보랑도 네, 동갑이죠. 네. 사실은 제 친구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손수저 씨가. 네, 다음에 한번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어린 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도 왜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계속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회생활의 첫 디딤돌이 저는 기업 회사 경험이었고, 이런 기회가 생겨서, 내가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도전했죠. 네. 사실 아까 꿈이 대통령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 네. 그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좀 답답하시죠, 되게. 사실은, 처음엔 저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분을 찍었어요, 대통령 네. 선거 때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상 저는 이렇게 그래도 지지를 하고 잘 이렇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볼수록 실망감이, 가중되어서 왜 실망하는지, 어떤 정책에 대해 실망하는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만약에 어렸을 적에 신규진 네. 씨가 꿈꾸던 대통령이었다면 네. 지금 같은 상황의 정치 형태였을까요?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네네. 신규진 씨가 꿈꾸던 대통령 상은 지금의 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네. 어떤 꿈이었나요?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네. 그러한 생각들을 실천을 하되 많은 분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만드는. 네네, 함께 네. 만들어가는. 사실 지금 저희가 나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어린 나이시죠. 네네. 정치인이기에는 네. 엄청 어린 나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네. 심규진 씨와 저와 이제 이런 20대들을 보고 네. 약간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청년들의 무관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정치인들도 굳이 신경 써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투표 안 하니까 어차피. 그런 약간 갇히고 있는 그런 계층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정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례대표 분들이 후에 이제 정치를 하실 때 청년들을 가장 먼저 많이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내냐.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은 곧 제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투표를 안 하는지 보니까 일단은 좀 삶의 여유가 없고 정치를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청년 비례대표가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하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가장 가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해서 이렇게 대변하고 이제 정책들을 낼 때 아마 조금씩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청년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이제 비례대표에 지원한 모든 분들이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청년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야 되겠죠. 차근차근.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비례대표 분들도 계시고 네네. 한데 가장 아마 이 나이대, 그러니까 심규진 씨나 저나 이런 20대들이 정치에 진출하거나 혹은 뭔가 큰 자리에 앉았을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 후보가 과연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많은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어떻게 청년들의 힘든과 고난이라고 할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네. 경쟁 체제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의 네. 위치인데 네.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제가 뭐, 네,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네. 저는 어쩌면 더 청년, 지금 현 그 대한민국 살아가는 평균 청년보다 더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예. 그러면은 한번 지금부터 저와 네. 제가 네, 여러분들의 네. 입이 되어서 네.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네. 대변을 할 수 있으실지. 네. 먼저 어린 시절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자였어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집에서 그 가정부도 있는 오.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빚을 지고 집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딱지 붙고 이런 거. 네, 딱지 예. 붙고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양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시골 초가집 옆에 살았는데 네. 그 소우리가 있었는데 네. 소우리보다도 작은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엄마가 왜 우리 집은 소집보다 작아? 네. 그랬더니 엄마가 잠깐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잠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네. 그렇게 얼마 동안 계속 그 형편이 지속이 되신 거죠? 한 중3까지는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런 거 뭐 이거는 아픈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편모스라라고 표현을 해요. 네. 어머니만 계시면서 자라난 네. 가정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렇게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좀 사연이 있으셨나요? 네, 그 이제 부도가 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쩌면 많이 겪었겠지만 경제적 아픔이 곧 그 가정의 화목을 깨고 이제 편부모라는 즉 이제 부모가 이혼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중학생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제 생각에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배를 해주시면서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두 분이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지? 자살이란 단어를 그때 깊이 처음 묵상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때면은 한참 사춘기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을 때잖아요. 좀 삐뚤어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엄청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때는 특별히 그 학교 폭력의 이제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겪고 그다음에 집에 또 돈이 없으니까 엄청난 불만이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담배는 한 번도 태어나서 안 피웠지만 담배 피는 거 빼고는 다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아요. 다. 막 술 마시고. 뭐 술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뭐, 술 예. 마시고,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네. 예, 지금 상상이 되는데요. 네. 저도 뭐, TV에서 많이 봤어요. 겪은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학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 소개하신 글들을 많이 여기저기 네. 오신다고 하니 저도 이제 조사를 해야 돼서 살펴보다 보니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공부를 아주 잘하셨는데 네. 지방대를 선택했다. 이제 뭐 그런 사연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잘하셨나요? 저는 뭐 오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제가 엄청 잘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뭐 학급의 반장이라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어느 정도 그래도 노력하는 학생이라서 이제 성적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사실은 제 꿈의 대학은 이제 신촌의 이제 연세대학교, 네. 제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고민 중에 전 그 지방대로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 지방대로 표현한 한동대학교가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사실 전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뭐 물론 제가 한동대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네. 아니고요. 뭐 네네. 한동대학교라는 곳을 저도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하지만 꼭 한동대였던 이유가 분명 있었을 텐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 것 같았다. 이거는 고등학생이 알기엔 사실 너무 폭이 넓은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한동대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쩌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 추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계산과 실리를 따져서 내가 왜 굳이 오히려 더 간판을 그렇죠. 찾아갔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마냥 낭만적인 마음으로 그렇다면 무전공 무학과 입학으로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그 대학, 그리고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실용 인재를 양성해내는 대학,
뭐 이런 걸로 저는 이렇게 좀 흠뻑 빠졌었죠. 뭐 실제로 어떠셨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한동대학교에서 총학생 회장을 하셨어요. 네네. 뭐 70% 차이로 70%의 득표율을 보이며 이겼다라고 뭐 들었는데, 돼 있죠. 네네. 네, 돼 있는데 당시 공약이 뭐였나요? 사실은 70%가 넘는 득표율은 그 당시 좀 학생 정치적 상황이 좀 네. 이제 그렇게 될 만한 요인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공약들은 특별히 이제 저는 저희 한동대학교 특성상 이제 좀 총학생 애들이 이제 좀 적극적이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소극적이면서 이제 부드러운 이 총학생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적극적으로 신속한 이제 일 처리를 이제 첫 번째로 내세워서 학내 문제와 이제 학외 문제를 나눠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특별히 한동대학교 이제 식당과 이제 버스 문제가 엄청난 그 이슈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약들로 이렇게 쭉 내세웠었죠. 그래서 공약집에 이제 엄청난 공약들이 많은데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럼 학외 문제는 뭐가 있었나요? 학외 문제라 함은 이제 사회적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마땅히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그 당면한 그 청년들의 문제가 있었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총학생 회장이라는 신분만으로 힘들었고, 학위 문제 중 저는 그 정치적 참여를 또 꼽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재자 투표소를 이제 정말 어렵게 경북 최초로 이제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투표하자. 이것도 대단한 저는 그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엄청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기여했지 않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학생회장이 된 연도가 몇 년도셨죠? 네, 2009년도에 당선이 되고 2010년 한 해 네. 이제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총학생회들이 있는데 네. 어떤 성향의 총학생회였나요? 보통 운동권, 비운동권으로 나뉘는데 한동대학교는 늘 비운동권이었거든요. 네. 비운동권 총학생회 중에서도 이제 어떤 성향이라 하면 이제 어떻게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네.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지, 혹은 특히 뭐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나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회는 특히 사회적인 관심과 학내 문제를 동시에 생각한다고 하면, 비운동권 학생회는 대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일단 우리 학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에 좀 더 집중하자, 뭐 이런 류로 약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굳이 포커스를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학내 문제가 70%였고 그다음 학예 문제가 30%였어요. 왜냐하면 한동대학교 총학생회는 이제 출범한 지가 이제 17대 총학생회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역사가 깊지가 않은 그런 탓에 이제 총학생회 그리고 학생 정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저는 학내 그 학생 정치에 더 그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는 계속 이렇게 가지고 와서 포항 시골이지만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린 취업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제 생각에 이제 특별히 최초로 사회협력국이라는 국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협력국은 특별히 사회와 한동이 교류하는, 포항 이제 흑의 읍에 있는 이제 한동대학교와 사회와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네. 그러면 자 2009년 10년이면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마이크 성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요. 시골이 아니에요. 저희가 2009년 10년이면은 한참 등록금 문제가 좀 뜨겁게 불탔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등록금 문제 좀 뭐 실제로는 약간 뭐 형편이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셨으니까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 등록금은 일단은 이제 학자금 대출을 몇 번 받았었고, 다 받으시잖아요. 받으시고, 그다음에 가해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좀 돈이 되는 것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했었죠. 계속.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자력으로 벌어서 한 건데, 등록금 문제 뭐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등록금 문제는 이제 많은 부분이 심각하겠지만, 이 부분은 뭐 엄청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 한국의 그 사립대학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7대 3의 이제
그 공립대학, 사립대학의 비율인데 한국은 이제 8대2로 사립대학, 공립대학의 이제 그런 비율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교의 그 재정 의존도, 등록금의 재정 의존도가 이제 65%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만 해도 이게 30%대인데 엄청난 이제 비율로 이제 그 등록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처음에 또 문제이고 또 나아가서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그 심의체의 학생들이 똑같이 이제 학교 그 당사자와 이제 똑같은 비율로 그 지금 대화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것들 많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만 건드릴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어떤 부분들을 만약에 내가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로 최종적으로 발탁이 돼서 네. 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등록금 문제 가장 먼저 이거부터 손보겠다.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금 논의만 해서는 더 이상은 안 되고 일단은 그 반값 등록금을 서울시립대처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짓고 추진을 하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제 부실대학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 이제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국공립대학을 확장을 통해서 차츰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더라도 일단은 반값 등록금을 이제 시행을 해서 학생들이 그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이제 덜 갖고 학문에 매진하고 제대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국민의 세금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한 6, 7조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대학교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서 사실은 사립대학교에 그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투명화를 그 투명과 관련된 운영을 이제 그 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제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많은 사립대학교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사립대학이지만. 네. 그래서 충분히 정부가 개입을 해와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학들 특히 등록금 문제는 굉장히 뭐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그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재학생들을 달래는 형태를 보이는 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신입생들에게 9% 인상률을 보이면 재학생 너네는 한 5% 정도만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이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참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꼼수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올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반발을 좀 잠재우고자 일단 신입생은 막 들어왔으니까 뭔가 반발을 못할 것 같고 얘들은 많이 올리자. 근데 재학생들은 생각이 있고 학교를 오래 다녔으니까 얘들은 어느 수준만큼 올려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올려보자는 어떠한 그 대학교의 꼼수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보니까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SPC 그룹 본사 인사팀에 입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뭐 SPC를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파리바게트나 던킨도너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SPC입니다. 네. 우리나라 빵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거기 인사팀에 가셨는데 네. 이런 굉장히 큰 기업 인사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스코 교육법인 쪽으로 이제 옮기셔서 어쨌든 취업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없이 그동안 삶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취업을 못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 이거는 극비인데 저는 SPC 그룹에 떨어졌었어요. 떨어지고 인사팀에서 아마 아무도 안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전 정말 인사팀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기회를 주실 수 없나. 한 이틀이 지나고 전화가 와서 극적으로 제가 입사하게 된 거였거든요. 의외로 총학생회장이라는 이러한 경력을 그 회사에서는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번번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포스코에서 지금 교육법인에서 일하게 된 것도 이제 극적으로 특별히 갑자기 뽑는 채용에서 제가 특별 채용에 지원하게 되어서 면접을 보고 저를 잘 봐주셔서 지금
취업을 하게 된 건데 저도 그게 그러한 그 시기적 상황이 아니었으면 되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민망하신가 봐요. 자꾸 마이크를 만지셔가지고 안 만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지시면 안 되고요. 제가 네, 저희가 트위터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네.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정치인이 되려고 하셨다. 근데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이제 특별히 모든 부모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다니면 안 되겠니? 네, 그렇죠. 그냥 안정적으로 잘 생활하면 안 되겠니? 근데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반드시 정치인이 되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정이 있었던 부분을 좀 뿜어내는 시간을 엄마 나 좀 가질래. 라는 진정성을 알고 네. 언젠가부터는 어머니가 되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용돈도 붙여주시고. 네. 이건 또 간단한 질문.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여자친구가 네. 있습니다, 진짜로. 네, 여자친구는 제가 정확히 한 6개월 전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네. 갑자기 숙연해지는 그런 상황은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정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유쾌한 정치가 슬로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쾌한 정치가 뭔가요? 일단은 유쾌한 정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정치에 필요한 것은 좀 신바람 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특별히 관심이 안 가진 이유는 여유도 없고 그다음에 정치를 믿지 않기 때문인데 더더욱이나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보기만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좀 그 청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신명나고 재미있고 유쾌한 정치를 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 정말 그 가려운 것을 속속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꿈에 있어서 저는 그냥 유쾌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내게 됐죠. 그러면은 저희가 또 트위터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주 공감 가는 질문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총학생회장이 누군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 총학생회장 누구야?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청년 비례대표가 누가 되든 사실 학생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이 든 의원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그 이유로 좀 추측이 되는데 심규준님이 앞으로 개진할 활동 중에 가장 특별한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도 그런 청년 비례대표라고 해서 나왔더니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니 기성 정치나 똑같다. 그런 게 있으면 저 이거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제가 혹시나 되면은 그런 논의가 있고 얘기가 들어온다면 저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4년간의 실망감을 주지 않고 1년 반, 2년 만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실망감이 있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정 활동 중에는 저는 사실은 청년들이 정치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통이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게 정책이랄 수는 없겠지만 정책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소통을 위해서 지금 의원실을 완전히 오픈형 의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는 전국대학교를 계속적으로 순회할 예정이에요. 마치 총학생회장을 모르듯이 청년 비례대표가 누군지도 모르실 뿐더러 그냥 관심 가져달라가 아니라 내가 청년 비례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좀 알아달라. 그리고 하실 말씀을 좀 해달라. 그리고 제가 출사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약속한 말이나 한 말들 중에서 지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하겠고 제가 한 모든 말을 기록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행된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실시간으로 정말 사실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정치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청년들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의 정책이나 입법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쭉 계시잖아요. 네네. 없을 수도 있는데 네네. 내가 비례대표로 뽑혀서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이 사람 같은 활동을 펼치고 싶다 하는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아, 국회의원 분 중에서요. 네,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정치인들로 좀 범위를 넓혀볼까요? 마찬가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네. 누구 저는- 있으신가요? 너무 식상한 계속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 뭐 이슈거나 지금 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말은 아니고 저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쓰셨던 전 책들도 많이 봤고 그런 행보들을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하셨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본받아서 하고 싶고 물론 잘못하시거나 이제 부족하셨던 부분들은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존경받는 많은 정치인과 대통령이 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을 아주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네, 저는 뭐 잠깐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형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고 저는 이 시간 잠깐 이제 끝나가니까 네. 저를 어필하기보다는 청년 비례대표 선거인단 모집이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 비례대표 이제 그 선거인단 모집에 좀 참여해 주셔서 제가 아니라 16명의 후보를 좀 보시고 이제 마음 가시는 후보가 있다면 좀 이렇게 그 투표를 행사하셔서 좀 이 기회를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청년이니까요. 꼭 한 표를 네. 16분 중에 뭐, 기자로서도 사실 청년 비례대표 누가 되는가가 관심이 가겠지만, 뭐, 저도 청년으로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신규진님께서 만약에 뭐 기존의 청년 비례대표 뽑아놨더니 뭐 똑같더라 현역 국회의원들과 이런 말이 들으면 사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최종으로 뽑히시는지 제가 지켜보고 이 말을 잊지 않고 이 영상을 버리지 않고 네. 끝까지 갖고 있다가 다른 분들은 사퇴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저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네. 되시면은 제가 네. 한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청년으로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저는 유쾌한 청년 심규진입니다. 기호 6번 심규진이고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재미있는 정치가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뭐 한 표 그냥 행사해달라 하시더니 그렇게 기호를 또 말씀하시네요. 기호는 6번이라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심규진님을 모시고 30분간 얘기를 나눠봤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